앞으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자가 상장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5% 룰이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기관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경우 공시하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기관의 공시에 따른 추종 매매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5%룰 완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경영 간섭이 더 늘어날 것이고 기습적인 배당 요구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공시 의무 5%룰 완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상임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사실 금융당국이 이제 5%룰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네.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상당히 많은 자원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막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번 조치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하거나 기업 경영이 현장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좀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경제 살리기의 의지가 정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또한 표현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 상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제도에? 그러니까 저희들 뭐 예전부터 이 5%룰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였는데 네. 뭐 첫술에 배를 부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다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한 엄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 5%룰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사건을 선임한다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금융위가 해명까지 보도자료까지 내었는데 공적 연기금들이 무슨 M&A를 하겠냐. 오히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 가치가 제고되고 기업 경영에도 활성화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지점에 동의하고 있고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된다면 비리 경영이라든가 불법 경영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두 분의 입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를 완화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의견과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 쟁점들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5%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대량 보유 보고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일명 5%룰인데 이게 왜 도입됐냐면 과도한 경영권 개입과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서 5%룰이 도입되었는데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게 되었는데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기한을 연장하고 약식 보고할 수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는 월별 약식, 공적 연기금은 분기로 약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5%룰을 기존에 제도화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번에 완화한 뭐 어떤 왜 이렇게 완화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5%룰은 우리 증권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 오랜 기간에 있어서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나 상당수의 그 주식을 보유한 5%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당 기업을 압박하거나 흔들거나 또는 그 어떤 작전이나 이러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이 5% 룰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혼탁해지거나 시장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룰이 어느 정도 적용돼 왔고 지금까지 그 규칙이 작동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기관 투자가들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목표인데 이런 것을 국민연금이라든가 하는
기관 투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정부는 그러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러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이런 기관 투자가의 활동을 강화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 예외 규정을 강화한 그러한 특권을 기관 투자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5%룰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올해 기관의 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스튜어드십 코트를 채택한 기관이 이제 100여 곳으로 늘어났는데 기관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걸 만약에 매번 공시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5% 룰을 적용받을 때 매번 공시를 하게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추종 매매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닐까요? 감소될 수 예.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해석이 애매모호했거든요. 너무 확장적이었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해서 세분화시키고 특정화시켰던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배당을 좀 뺀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을 무조건 허용한 건 아니고요. 합리적이라고 이제 갖다 붙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논쟁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5% 룰 때문에 국민연금에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주주 반대 운동을 선언하고 같이 하자라고 하더라도 네. 공시 의무 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영권에 개입할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 의무를 따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경영권 개입을 하게 된다면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이전에 불법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연금들은 그러니까 공기관들은 한 발 빼서 저희들 보기에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 행사를 하는 것들인데 그 의사 행사를 전부 다 열어준 게 아니에요. 불법적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배당 이 정도만 열어줬기 때문에 이게 뭐 마치 경영권의 과도한 침해다라고까지 볼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지난 봄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해서 기관 투자가의 그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지나치게 경영권이라든가 지배구조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면에서 기업들은 그런 경영권 방어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 또는 시장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와 주식 그리고 기업 이러한 다양한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이러한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을 정부가 강압적으로 기관 투자가는 마치 당연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해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데 그러한 역량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사실은 시장의 자율적인 규범을 달성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적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그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관 투자가 과연 얼마나 기업에 영향을 주길래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좀 그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곳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3월달에 금융평가사가 한번 발표를 했는데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294개고요. 네. 이 중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곳이 9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9월 6일자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KT가 한 12.3, 포스코가 11%, KTNG가 10%, 네이버가 10%, 하나금융이 9%, KB금융금이 9.5, 신한금융이 9.3. 네. 그리고 민간기업인 삼성전자도 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럼 이게 5% 룰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떤 기업의 지분을 늘리거나 할 때 특별한 공시를 하지 않아도 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외환은행하고 하나금융 주식 교환을 할 때 이 주식 교환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환은행 입장을 봤을 때 국민연금에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추종 매매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건 알려줄 수 없다, 변동 추이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공적 기관들이 어떻게 이게 5일마다 보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주식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공적 연기금에 대한 업무적 실무를 갖다가 5일 약식으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예. 그 5일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5일 동안 약식 한 걸 보고. 약식 보고하러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들인데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 원장님 좀 더 말씀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예. 있을 거라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게 5%룰 완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국민연금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이 뭐 포스코라든지 KT 지분을 추가로 더 늘리더라도 따로 이제 공식적인, 그러니까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이게 어떻게 기업의 지배권, 경영권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관 투자가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기관 투자가가 5% 이상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 보통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를 선임하라라고 압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배당률을 급속하게 늘려라라고 또 압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분을 5% 이상 갖게 되면 많은 기업에서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이 정도까지도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지분이기 때문에 거의 주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무를 갖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러한 예외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그러한 예외 규정을 통해서 쉽게 기업을 압박하거나 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배당 요구를 통해서 먹튀를 한다든가 또는 경영권 자체를 흔들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관 투자가는 그런 순간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오히려 이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국민연금이 그러한 무리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그리고 수익률을 많이 낸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아니고 사실은 기업의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을 압박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관 투자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을 흔들어서 거기서 단기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만 좀 어떤- 사실관계를 예. 바로잡아야 될 게 저희가 뭐 참여연대나 우리들이 올 초에 대한항공 연임을 반대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결과적으로 해서 불행한 사태로 해서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예. 오히려 저는 좀 고인한 데는 안 됐지만 이 재벌들은 범법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사회이사를 못 놓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이 단기 수익을 위해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장기 거래를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주식주를 쭉 보유를 현황들을 봤을 때 1년 이상 10% 보유하는 주식들은 10% 이상 보유하고 있고 5에서 6% 정도 다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단기 매매 거래라는 게 6개월 그 매매 차익을 환원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프로그램 매매가 있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상 매도가 할 때 있고 매수를 할 때 보니까 단기 수익이 일어날 수가 있지 엘리엇이나 이런 투자 자본처럼 단기 먹고 튀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무슨 M&A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3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저는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국민연금은 오히려 거수기 역할만 했고 심한 경우는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데 제일모직이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국민연금 자기 손해도 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토시프 코드라는 것들은 집사, 그러니까 집사로서 주인의 돈 관리를 잘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영권 개입으로 보지 마시고 국민의 재산인 연기금들이 재산 관리를 잘하고 기업의 경영성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지. 이걸 도입을 한다고 해서 사실 법상 5% 10% 가지고 있으면 이사건 선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이사건이 선임될 수 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네. 5% 10%라고 하면은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네.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권 압박 내지는 경영이사, 이렇게 대표이사를 바꿔야 된다든가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번 특례 조항 예외를 규정을 확대하는 이러한 기관 투자의 특권을 강화하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기관 투자가들
투자자들 또 국민연금이 그 기업의 대표이사를 바꾸려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기업의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게 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기업화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업 또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라든가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결과를 네. 갖게 되는 그러한 취지의 이러한 특권 강화 정책은 사실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경영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5% 룰이 완화되면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늘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제약 없이 더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관련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끝자리 6974님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결과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기업 옥죄면 실적이 늘어난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업을 옥죄수록 실적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반대다라는 의견을 좀 올려주셨네요. 네, 2402님은 기관이 수시로 사고 파는데 매번 어떻게 공시를 합니까? 제대로 견제하려면 규제 완화는 당연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8611님이 기관의 추종 매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기관이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공시를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라도 공시를 완화해 주면 그것도 특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셨네요. 네, 또 4586님은 기업 지배구조만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부터 해야 됩니다. 결국은 또 규제 완화의 이게 필요성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토론하는 동안 계속 여러분들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일 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 조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뭐 영향권 이사권을 행사한다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룰을 만든 게 그동안 단순 의견 표명이나 대외적 의사 표시 같은 경우도 안 된다고 국민연금이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그렇게 밝혀라고 해도 입장을 안 밝혀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이번에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을 인사 개입해서 경영권에 제외시킨 경우는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위법한 행위예요. 근데 저희들 또 보기에는 이 위법한 행위하고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검찰 수사 당시냐 아니면 기소냐 재판받고 있을 거냐.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기준이 저희들은 네. 모호하다고 보고 있고 일반적인 임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영권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호 대상으로 했고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는 허용을 좀 완화를 시켜줬지만 일반 투자자에 대한 강화를 했기 때문에 기업적 측면에서는 적대적 M&A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모호한 기준이 좀 선명해진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물론 그 규정을 재해석한다라는 것은 예. 시대가 변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이번에 이렇게 재개정을 한다고 해서 네. 좀 더 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거나 경영권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시장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오히려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포이즌 필이라든가 차등 의결권을 허용해달라, 예.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그러한 수단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을 한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이 정부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기업 현장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도한 개입을 불러올 수 있고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정치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기업 현장에 영향을 행사할 수 기업의 자율성이 있도록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기 보시는 때문에 거죠. 시장의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기업 현장에 있어서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경영권 영향을 미치는 영역하고 이제 단수투자 영역을 다시 정의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주식 교환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영권 행위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 교환은 강제적 행위거든요. 어차피 강제적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 투자자도 이 주식 교환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과 네네. 제일모직이 주식 교환을 했었을 때 네. 삼성물산이 극히 불합리했거든요. 그럼 이 여기에 있던 단순 투자자들도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은 허용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네. 그때 엘리엇이 들어와가지고 예. 이게 투기자본, 먹튀자본을 위해서 너희들 입장을 강요했던 경우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네. 사실 이 제도가 있었다면 제가 KB손보 주식 교환 때 소액주주들하고 해가지고 주식 교환하기 이전에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네네. 교환 가격이 27,000원이었는데 공개 매수 가격이 33,000원, 한 16% 정도 올라서 소액주주들이 응했거든요. 만약에 공개 매수 제도 같은 것들을 허용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단순 투자자들도 자기가 불리한 것들에 있어서 경영권에는 해당되지만 의견을 형성해서 할 수 있다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말을 사주고 보험료를 내는 대신 공개 매수로 갔다면 이런 사단까지는 저는 안 났을 거라 봅니다. 근데 공개 매수를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매수도 법적으로 지켜지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영권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인수합병이나 주식 교환을 할 때 보면 어디로 더 유리하게 잡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소액주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기관들은 입장 표명을 안 해요. 이건 경영권에 가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자기들이 10% 룰에 적용되기 구조 오픈을 안 때문에 하기 때문에. 단기 네. 매매에 대한 차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제발 바로잡고 싶은 게 이건 경영권 개입을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 정도 좀 투명화시키고 네네. 명확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부 지지라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네네. 있고요.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구소 같은 경우도 유보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예, 한번 예. 원장님 말씀을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우리 사회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경영권이 뭐냐, 뭐 그런 것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네. 국민연금도 우리 국민의 돈이 장기적으로 더 수익률 높은 데 투자돼서 또 국민의 장기적인 노후가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영권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잘 내는 기업이 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역시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근데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사실은 무리하게 어떤 측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방향 제시. 요구를 네. 반영하려고 무리하게 기관 투자의 특권을 높여주는 행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국민의 돈인데 네. 정부 마음대로 방향성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투자하고 국민연금에 투자한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다 물어봐야 되는 사안일 정도로 사실은 이 국민연금은 보편적 국민의 그러한 자금을 받아서 위임해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사실 무리가 좀 무리 있다라고 보시는 아니라라고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득기 상임대표 최승로 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